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이 모습이 태어날 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변해가는데 그게 어떤 일정한 이런 그 패턴을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우리 그 어린아이들 키우기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청소년 때가 되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또 내가 뭐 잘못 키워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잘못 키웠다기보다 그 시기가 되면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기에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 거다 하는 거를 미리 좀 알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행동을 좀 평소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걱정 안 할 수 있죠. 또 우리 자신도 중년이나 노년을 넘어가면서는 우리도 많이 변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이게 뭔가가 지금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이 있어서 이런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나이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게 정상일 수 있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발달 심리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발달.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상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마음속에 있는 화나 부정적 감정을 풀어주는 거 하는 걸 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발달. 어떻게 발달해 가든가 하는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선 몇 가지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발달하면 제일 먼저 비슷하게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뭐예요? 발달이 뭐예요? 성장? 성장. 그렇죠. 제일 우리가 이 발달하면 느끼는 게 성장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발달. 저는 신체가 생각나요. 몸. 네, 네, 보통 신체가 우리가 신체 발달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 많이 같아요. 하죠. 네. 그 아이들의 발달, 네. 성장. 네, 아이들의 발달. 대개 경우에 우리는 발달 그러면 성장하고 이제 관계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뭔가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 네, 네. 우리가 신체적으로 발달을 얘기하면 커지는 거, 뭐가 더 많아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발달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발달해 간다 그러면 키가 크고 말할 때 사용하는 어휘수가 늘어나고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발달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발달을 이제 성장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쭉 이제 여기 출생이죠. 출생을 해서 쭉 발달을 가다가 여기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게 우리 한 삶이잖아요. 네. 그런데 발달을 성장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성장하나요? 아니요.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쪼그라들어.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너무 좀 서글프긴 한데 하여튼 우리 지금 이 키를 한번 보시면 네. 어렸을 때 이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성장이 멈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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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좀 유지가 되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퇴화. 오히려 좀 또 작아지잖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신체 검사를 하고 깜짝 놀랐는데 제 키가 1cm 줄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슬펐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유지되다가 쇠퇴하는, 그래서 대개 이 발달을 성장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떤 우리 삶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쭉 성장해 가다가 네.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발달이 안 되고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쇠퇴해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이러한 그 변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작게 태어났다가 쭉 성장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성장의 정점이에요. 이 성장의 정점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청년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청년이면 절정에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쭉 유지가 되다가 요 시기, 요 다시 급격하게 쇠퇴가 되시는 시기를 노년기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그러면 이제 뭐 성장할 거는 더 이상 없고 뭐가 이제 쇠퇴해지고 뭐 기억력도 나빠지고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이거를 그리게 되죠. 자, 이렇게 그리고 놓고 보면 발달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어느 때예요? 제일 좋은 때. 발달로 때는 봤을 힘들고. 때 네. 청년. 이 청년이 제일 좋을 때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유지가 된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서로 위로하려고 그러지 유지가 될 리가 없죠. 네. 힘들어요. 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 매일 거울 보시면 조금씩 달라지지. 네.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급격하게 이게 그 변화가 안 하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제 이 청년이 우리 삶에서는 제일 절정이다. 발달의 정점이.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보면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네. 왜냐면 이때가 좋을 때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들 같은 어린 애들은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장을 한번 흉내를 내본다든가 네, 그런 것도 귀걸이 해보셨죠. 귀걸이를 해본다든가 또는 남자애들 같으면 뭐 이 그 아버지 담배값에서 담배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물어 담배 피는 흉내를 내본다든가 되게 이러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때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응?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이 어른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아, 얘 참 어른스럽다. 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칭찬인가요? 아니면 비난하는 건가요? 비난. 칭찬. 어른스럽구나. 뭐 이렇게. 화장하고 그러는 거는 비난 거기에 어, 꽂혀서. 그렇죠. 좀 넓게 우리가 생각을 네.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면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어른다우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참 애가 의젓하고 아,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 우리 유진 씨 어린 시절하고 너무 다르니까 상상이 안 돼요. 네. 빨리가 성당 못했어. 네. 그래서 이제 다 이쪽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시기가 지난 분들은 가능하면 요 모습으로 오래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기가 제일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우리 그 제자들이 저를 굉장히 이제 물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데요. 아, 선생님 그 머리 염색을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텐데요. 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머리 염색을 좀 하라고 권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은 내가 아니까 굉장히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질문을 꼭 해요. 내가 왜 젊어 보여야 되지? 오. 내가 왜 젊어 보여야 되죠? 네? 자기 만족. 그러니까 젊으면 자기 만족이 온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세든 분들은 아, 고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젊어 보인다고 얘기해 주는 게 왜 고마운 일이죠? 젊고 싶으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젊고 싶죠? 이거 자꾸 따지고 들어가서 좀 죄송한데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전제는 젊은 게 좋다라는 게 깔려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젊은 게 좋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젊어 보인다 하는 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다 이거죠. 그 다 우리 젊어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우리가 경기가 참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끝까지 살아남을 이 사업 이게 뭐냐면 이 시기가 지난 분들에게 이러한 거를 사든가 해가지고 이게 노력을 하면 젊어 보인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 요 사업이 제일 마지막까지 버틸 사업이에요.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그게 뭐겠어요? 뷰티. 화장. 그렇죠. 아름다움하고 관계되는 거.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산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대개가 다 요 화장품을 쓰면 젊어 보인다 하는 거를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 화장품 광고라든가 또는 의류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이 대개 나이가 언제 정도의 모델들이 나와요? 청년기 때. 그렇죠. 20, 30. 제일 삶에서 아름다움의 절정에 있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대 요때 모델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도 하고 의류 광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사는 분들이 나도 이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 이 모델처럼 이렇게 젊음을 요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화장품 회사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모델을 예를 들면 60대 넘은 할머니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거 느낌이 어떠세요? 그거 살 분들이 있을까요? 관심이 좀 확 줄어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할머니들 현상. 아니 어떤 할머니냐에 따라서 너무 획기적으로 너무 젊어 보이면 아, 그렇죠. 또 오히려 그럴 또 수는 더 있겠네. 사게 될 것 같아요. 요 나이 또래는 요걸 사고 네. 이렇게 젊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다 젊은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암암리에 우리가 깔려 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왜 젊은 게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쭉 유지되어 왔느냐 하면 이거는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우리들의 아까 우리 이지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하고 관계되는 거로 성장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몸. 그러면 우리의 몸은 쭉 하다가 요 20대 요때가 제일 힘이 좋고 제일 원기가 왕성하고 겉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요때가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퇴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하는 거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이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린다면 사실 30세를 넘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는 퇴보해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 20대가 정점이라면 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끔가다 이제 친구들끼리 뭐 어떤 가족끼리 이렇게 이 명절에 모이면 이제 고스톱을 한 네. 판 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고스톱판에서 돌아다니는 명언 중에 시작 때 이 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에 끝날 네. 때 딴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잃는 인생을 사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쇠퇴해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쇠퇴하는 쪽으로 가는 삶인 거야. 네. 젊었을 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뭔가 이 발달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는 길은 이거는 쇠퇴해지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이 사람이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100m를 뭐 9초 정도에 뛴다. 이제 9초 요 비슷하게 뛰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한 50년쯤 뒤에 한 70세, 80세 노인이 됐을 때 그때도 100m를 그렇게 빨리 뛸까요? 그렇죠. 못 뛰죠. 네. 그때는 아마 이분은 100m를 한 번에 뛰지도 못할 거야. 중간에 좀 쉬었다 뛰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해가지고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뭐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화도 안 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 분들도 한때는 펄펄 날 때가 있었다는 거야. 누구나. 누구나. 이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삶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나 좀 현실에 안 맞는다. 특히 안 맞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 노년기가 옛날보다 훨씬 길어진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이 시기가.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단지 쇠퇴하는 시기, 별로 이제는 뭘 새롭게 하는 걸 못할 시기, 별로 사회나 가정에 공헌할 게 없는 시기로 바라보게 되면 이 시기가 너무나 무의미한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평균 수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태어났을 때 얼마나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에? 80세? 여자는 한 80 넘은 것 같은데. 넘지. 네. 남자는 좀 안 돼도. 우리 아버님이 83세니까. 90, 100.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만 따지면 평균 수명이 85세예요. 그래.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예요. 장수하네. 남자를 따지면 78세. 그래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평균 수명의 차이가 되게 7년? 한 6년에서 7년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그 여성들이 우리가 85세 다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별 특별하게 내가 어떤 그 지병이 있지 않다 그러면 거의 90세를 훨씬 넘기고 사실 거다라는 게 우리가 예상이 되고 지금 요 우리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100세를 넘기시는 분들이 여러 나올 거다 하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그 85세가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젊었을 때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평균 수명을 지금 내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시기를 다 넘었다 하게 되면 85세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평균 수명을 그렇게 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 기본적으로 90세를 사실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60세가 노인이면 90세면 이거 지금 30년이 노년이 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 말도 안 된다, 저거. 우리 주위에 보면 60세 넘고 70세, 80세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 많지 않나요? 네. 네. 많아요. 많으세요. 우리 시부모님.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30년씩이나 이거를 쇠퇴한 분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맞나? 굉장히 지금 본인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는 발달을 성장이라고 바라보는 이거는 우리들의 21세기의 삶에 안 맞는 거다. 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노년기가 길어지는데 이 노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 그만두고 뭐 편하게 손잡으면서 쉬시고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30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세대인데, 한 세대. 그럼요. 그래. 아니라니까. 끔찍하다. 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니 뭘 그렇게 또 아유. 너무 이렇게 슬프게 아유, 얘기하지 또, 말고 네. 준비를 우리가 미리미리 하면 되니까.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 길어진 그 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더 보람 있고 그렇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단 말이야. 맞아요. 네, 네, 네. 나 알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걸 먼저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어. 나 항상 아, 생각하고 있어. 그랬구나.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성장으로 보는 거는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발달을 성장이라고 보지를 말고 이제는 발달을 변화라고 보자. 그렇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근데 이 성장이나 변화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장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퇴보는 나쁜 거예요. 우리 이게 네네. 퇴보가 좋은 퇴보는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변화를 놓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변화예요. 네. 맞아. 네. 우리 삶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변화가 있는데 이 삶을 변화라고 바라를 보면 우리들의 삶의 이 어떤 변화율은 출생에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쭉 사망할 때까지 이런 패턴을 그려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발달을 성장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의 이 성장의 그래프는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네. 네. 여기 이제 절정에 갔다가 점점 쇠퇴해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변화를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시기가 더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발달을 성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몸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네. 사실 우리가 화장품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의류 산업도 그렇고 이게 신체에 대한 것이지 화장을 예쁘게 했다고 마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으로 봤다는 거는 몸의 성장. 이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몸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마음도 마음이 있잖아요. 있고. 심리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들의 심리적인 이 면이 청년기 때 제일 발달이 잘 됐다가 나이 들면서 심리적으로도 달라지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심리적인 것 중에 나이 들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지고 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고 네. 맞아.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편해지고 네. 이렇게 지금 심리적인 게 변해가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지혜가 청년 때 제일 높았다가 나이 들면서 떨어져 가나요? 아니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 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몸으로만 바라보면 젊었을 때가 제일 정점이고 쇠퇴해 가는 거로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영역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장해 가고 발달해 가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마음이 발달해 가는 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성숙이 돼 가는 게 많으니까 사실 이 마음의 발달이라고 놓고 하는 걸 보면 우리들의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발달해 가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들의 이 심리라는 게 이 몸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요새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영성. 맞아. 응? 이게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인간은 종교적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욕구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실현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해서 더 뛰어넘고 싶어하는 이 초월적 욕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대표적인 게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이잖아요. 네. 네. 내가 단지 인간적으로 나의 어떤 잘하는 면을 개발하겠다 이런 면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속성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존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그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거를 점점 깨달아 가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쉽게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이 신앙심은 어떻게 발달해 가나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신앙심이 깊은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대개 신앙심은 어떤 패턴을 그리느냐 하면 이거는 주로 젊었을 때는 별로 신앙적인 게 아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발달해 가요. 네. 대개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이 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는 사실 중년 이후예요. 네. 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초월하고 싶은 거는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요. 맞아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한 거고 내가 다 이룰 수 없이 한계가 있는 거고 내가 꿈꿨던 거를 이루지 못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져야지만
신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삶을 넘어가는 또 다른 삶까지 살고 싶어하는 소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깝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자고의 관계가 영성인데 영성은 이런 식으로 발달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면 요때 나이 또래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 나이 때 요거 평균을 내면 여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요때도 요거 평균을 내면 여기가 되고 요때도 평균을 내면 요거 그 다음에 어디가 또 하나 있네요. 예, 요거 그 다음에 뭐 요거 요렇게 하면 요것도 평균이 여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 요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 이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결국 변화는 다 평균적으로 보면 동일한 같아. 와. 이렇게 보는 거를 전생의 발달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달을 다루는 연구는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태어나서 요 청년기까지만 다뤘어요. 네. 네. 근데 요즘의 발달은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어머니 이 태내에 있는 데서부터 발달을 시작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서양식 나이 계산법보다는 어머니의 그 태내에 있을 때부터 계산해서 태어날 때 한 살로 보는 동양식의 우리의 나이가 훨씬 더 요즘에 보면 과학적이에요. 네. 사실 우리 삶에서 이 발달에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제일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수정에서부터 탄생할 때까지 어머니의 이 태내에 있는 이 변화가 제일 큰 변화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어머니의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양보다 훨씬 일찍 태교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이 우리식의 이 나이 계산법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느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어요. 이 변화라고 보면 다 변화율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이 또래도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더 잘 발달돼 있는 시기가 있을 뿐이야. 평균을 내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는 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른하고 같은 갈 때 옛날에는 어른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칭찬이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애늙은이 같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늙은이는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좀 애다와야지. 네. 그러니까 언니 생각. 맞았어. 진취적이야.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그걸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또는 이 나이가 여기 지난 사람이 훨씬 젊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보이려고 그냥 노력을 할 때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이 값도 못한다. 속었다. 응, 나이 헛먹었다. 바람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하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네. 청년은 청년답게, 중년은 중년답게, 노년은 노년답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년의 아름다움은 젊은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네. 중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 성숙미, 인생의 어떤 여유, 남을 위한 배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훨씬 더 중년이 중후하고 아름다운 중년의 멋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나간 이 시기에 너무나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시간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네. 없지. 다만 겉모습으로 조금 안 그런 척하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매일 아침에 화장하면서 거울 볼 때마다 알아. 아무리 내가 이 노력을 해도 시간하고의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는. 그렇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 나이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다는 거는 그때 내가 제일 발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면 제일 발달했다는 게 지금 이면안이에요. 이 영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거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몸은 지금 많이 이 쇠퇴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몸으로 하는 거는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네. 나는 이제 삶의 많은 경험과 절대자고의 관계 속에서 못 느꼈던 이러한 삶의 어떤 그 풍부함이라든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훨씬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젊은 애들하고 같이 무슨 턱걸이 몇 번 하는데 이거 자꾸 경쟁한다든가 한편으로는 저분이 왜 저럴까 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쓰럽잖아요. 그건 왜 젊은이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경쟁하냐고. 그건 내가 젊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든 분이 젊었다는 걸 자꾸 보여주면 우리가 참 그 삶이 처절해 보이고 안타까워지잖아요. 왜 저럴까? 턱걸이 자꾸 상상이 돼요. 턱걸이 힘들게 막. 그거 왜 무슨 프로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막 이런 할아버지. 네. 물론 그것도 건강하니까 좋긴 한데 그때 그 삶의 어떤 연륜이라든가 삶에서 오는 지혜라든가 이 그 절대자고의 관계에서 오는 인생의 어떤 깊은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놓고 봐야지 네.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 발언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알죠? 이렇게 지방 넣어서 빵빵하게. 다 아시나 봐요. 막 그래서 빵빵에 젊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얘기 들으니까, X? 보통 X 막 그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부모들이 너무나 싫어할 것 같고 그렇게 적당히.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맞아요. 없다. 얼마든지 나이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맞아. 젊은 시대에 맞춰놓고 젊은 시대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나는 추하다라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팁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나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출생에서부터 따지는 게 익숙하잖아요. 네. 나이가 몇입니까? 저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면 출생에서 40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여기서부터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 뭐가 안타까우냐면 오늘이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제일 나이 든 날이야. 맞아. 오늘이. 그러니까 대개 이제 어느 나이가 지나면 생일 잔치할 때 이제는 생일을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이가 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부 다 나이를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따지는 게 우리 삶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망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까요? 네, 120세로 정해놓고요. 120세 정해놨어. 이제 이 삶에서 3분의 1밖에 안 살았다. 그렇게 그렇구나. 얘기하고. 근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뭐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난 그러는 건데. 반대로 그 얘기를 오늘이 가장 내가 앞으로 살 날에 가장 그 예쁘고 젊은 날.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이를 계산하면 오늘이 내가 이 살아갈 날에 비하면 제일 오늘이 젊은 날이야. 맞아. 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했네. 오늘을 제일 나이가 든 날이라고 보는지 나이가 제일 젊은 날이라고 보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맞아.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많이 그 이 선생님들이 알려주셨던 컵에 물이 지금 이렇게 반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걸 어떤 사람은 네. 반 밖에 안 남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이나.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라고 플러스로 보는 분이 있잖아요. 네. 같은 물의 양인데 이거를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을 내가 나이가 제일 들은 날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일 젊은 날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발달해 간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변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몸하고 관계되는 거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또는 영성은 훨씬 더 플러스로 좋은 쪽으로 변해가니까 그쪽을 우리가 더 이 강조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서 지금 제일 절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아, 정말. 네. 이거는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우리 그 발달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이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우리 나눈 거가 그 시기마다 다 이제 특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1년 동안 이 세상과 관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또 중요한 시기인데, 그쵸, 그때가. 그러니까 저희 아기가 돌이 안 됐으니까. 네. 여기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데리고 와서 네, 유아이자. 같이. 네. 다음 주. 아, 기대돼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